그 통계 보고 너무 슬퍼했어요. 자살 1위, 그 부모 자녀 관계, 성적 때문에 한국 애가 난 정말 말이 안 돼서 자살, 거꾸로 보세요. 살자가 돼요. 지금 생각만 조금 전환이 돼도요. 애들을 다 자살로 몰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누구한테 있다. 부모가 그렇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요걸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늘 제가 이 컬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은 그 질문에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고학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드리려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뭘 중심해야 될까? 공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제 자리에 앉아서 숙제부터 할 건지 와서 놀기부터 할 건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해라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뭐부터 키워줘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생활 습관을 갖게 해야 되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갖게 하려면 규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규칙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하고 약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개는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 이렇게 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애는 언제까지 그런다? 계속 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애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라고 하지 말고 상호작용해서 애가 결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엄마 난 갔다 오자마자 숙제 싫어요. 나 놀아야 돼요. 그러네. 숙제부터 해. 이러지 말고 그래 그러면 놀아. 놀고 나서 저녁 먹기 전에 할까? 그럼 저녁 먹고 나서 할까? 뭐 넌 뭐가 좋겠니? 그러면 나 저녁 먹고 나서 할래. 아 그래 좋아.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뭘 잘했다. 그럼 그거 좀 보상을 좀 해주시면 좋죠. 저녁 먹고 나서 숙제 아주 잘 지켰네. 자 이렇게 숙제 지킨 날은 스티커, 토큰 이런 걸 해서 토큰이 모여지면 너 좋아하는 놀이공원을 뭐 2주 후에 간다라든지 너 좋아하는 피자를 토요일에 먹을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이런 보상을 하는 것이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유혹을 받고 그런 거에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좋은 습관이 생기면서 그게 곧 이제 혼자 하는 주도적인 아이로 키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보상을 좀 줘야 되는데 보상에서 나쁜 건 돈 주는 거라 그래요. 돈 주는 거.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하면 애한테 배워지는 게 없죠. 그리고 게임도 안 좋다 이렇게 중독성 있는 거는 보상으로 해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바둑알 몇 개 모아서 뭐 모이면 뭐 피자를 먹는다든지 또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포도나무에 다 붙여지면 놀이공원을 그 주에 간다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요때 1, 2, 3학년 때는 숙제 제대로 자기 스스로 잘 하는지 그렇죠? 그 집에서 지킨 룰을 잘 지켰는지 이러면서 애가 좋아하는 게 뭔지 흥미로워하는 거. 그러니까 재능 발견보다는 걔가 흥미로워하는 게 뭔지 발견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그 영재 연구에서 보면 영재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 애를 많이 시킨다가 아니라 애가 좋아하는 걸 찾아다니고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도와줬다. 이게 영재 엄마들의 특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때 저학년 때는 제가 어디에 재능이 있다? 수학을 잘한다, 과학을 잘한다, 읽기 잘한다 이런 어떤 재능 파트로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일에 몰입해서 흥미 있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 자, 요 시점에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런데요 우리 애가요 집중을 못해요 한 자리에 못 앉아 있어. 이게 요즘에 가장 큰 문제잖아요. 집중을 못해요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 못하네. 첫 번째 뭐 생각할까? 요새 홍공시대 뭐 이래갖고 다 집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침대 있는 방에 공부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죄다 하니까 애가 이렇게 질서가 더 없어. 그래서 뭘 좀 집중하려면 침대가 보이고 뭘 좀 집중하려면 스마트폰 갖고 놀고 이러니까 집중이 더 안 되니까 공부하려면 집중하는 시간은 이제 주방 식탁으로 나와라. 그래서 어떤 엄마 식탁 위에다가 큰아들 오면 큰 타월 쫙 펴주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어쩐지 그 큰 타월에 그 손이 딱 닿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요거 딱 끝나면 숙제 끝나면 다시 놀고 이렇게.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을 집중 안 되는 애는 방에서부터 거실로 식당으로 이렇게 식탁으로 옮기자. 좋은 테이블 크로스 앤드 큰 타월 이렇게 차게 이렇게 손담을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정신과 의사 말에 공부는 이퀄 감정이다 그래서 또 저건 무슨 말이야 했더니 맞아요. 공부가 감정이에요. 애들이 기분이 좋을 때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참고 하는데 애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하기 싫은 거 못해요. 다시 말해서 공부는 감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애가 누구하고 감정, 엄마하고 감정이 어떤지, 엄마가 막 짜증 섞인 말로 들어오자마자 숙제부터 해야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엄마 말 듣고 해서 잘못된 게 어디 있어 이러고 엄마 지시대로 막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애가 이제 어느 순간에 엄마의 잔소리가 룰이 되면서 그 분위기에 새어나지 않으면서 엄마가 짜증나고 엄마 목소리 듣기 싫어서 집 나가고 이런 애 생겨요. 그거는 공부 못하죠. 그런 애는. 왜냐하면 감정이 편안하지 않다. 그래서 공부 이퀄 감정이다 하는 거는 사실은 엄마하고 어떤 관계냐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마음이 편안한지. 애들은 마음 편안하다는데 맨날 엄마 배 아파, 엄마 뭐 화장실 갈래, 화장실 가서 보면 오줌 조금 싸고 또 나와. 그리고 조금 있다 또 간대, 보면 또 조금 싸. 이런 거는 오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성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스트레스 원이 된다든지, 엄마만 보면 짜증난다든지 이러면 공부하긴 힘든 아이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주도적으로 하게 하려면 맨 처음 선수돼야 될 게 엄마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꾸 집중이 안 돼서 침대에 누웠다가 자고 뭐 맨날 스마트폰 보고 앉았고 이러면 스마트폰은 큰 바구니 안에 다 집어넣기. 침대가 유혹이라면 거실로 나오고 식탁으로 나오기. 그래서 인내할 거리가 없는 게 낫죠. 아무래도 길게 누워있으면 눕고 싶지 않아. 누구든지.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소해주고, 공부는 감정이기 때문에 애들 숙제 많은 거 싫고 할 게 많으면 짜증나니까 그걸 좀 첫째 읽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얘 숙제가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학교에서 한번 휙 들어서 아니 네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많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감정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숙제가 많구나. 어쩌니 엄마가 뭐부터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어차피 숙제는 개숙제지 엄마가 할 게 아니잖아.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애들이 알아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많긴 하다. 그럼 오늘은 밥 먹기 전에 좀 하고 밥 먹고 나서 좀 할게. 두 번에 나눠서. 아, 좋은 생각이야. 그래, 너 생각이 참 밝다. 좋다. 이러고 사소한데 칭찬해줘야 애가 어때요? 마음을 풀고 한다. 그래서 1학년의 집중 시간 한 15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요. 이게 정상범위인지 아닌지 거기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이제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에서는 애 마음을 잘 읽어야 되고, 마음은 괜찮은 것 같은데 걸핏하면 배 아파, 등 아파, 골 아파 이러는 건 사실 시민성에 있다. 또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시간 관리를 못 한다. 그렇죠? 이런 애들도 전부 이게 이제 감정의 문제다. 시간 관리 잘 못하고 공부 계획도 못 잡고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거. 이거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요까지는 아는데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모른다. 알고 모르고 경계를 모르는 거는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중이 좀 안 되는 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집중이 안 되고 잘 안 될 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는 애는 이제 자기 주도성이 있다고 봐요. 엄마 내가 요까지는 하는데 요걸 잘 모르겠어. 뭘 하든지. 그러면 이제 얘가 그래도 꽤 자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할 때 또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거봐, 그러니까 엄마 하라는 대로 해. 넌 오자마자 숙제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여기 앉지 말고 저기 앉아. 그리고 넌 연필을 왜 그렇게 잡니? 허리는 똑바로 펴야지. 누가 창문 바라버렸어. 이렇게 디렉션 주고 애로 하여금 시행착오 하는 일을 자꾸 가로막는 엄마 있어요. 그런 엄마는 홀로서기 어렵고요. 얘가 주도적으로 하긴 힘든 아이예요. 걔로 하여금 이것저것 다 해서 어떤 실패 속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배우고 작은 성취가 그 다음 성취를 만드는 또 근원이 되죠. 그래서 사소하게나마 공부하는 습관도 내가 밥 먹고 나서 하는 것보다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든지. 왜냐하면 그래서 애가 터득한 방법대로 엄마가 박수 쳐주는 게 주도적인 아이로 키우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네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엄마 하라는 대로 하자. 너는 학교 갔다 오자마자 무조건 오렌지 주스 마시고 무조건 숙제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먹힌다고 하는 엄마는 언제부터 고민이냐면 중2 때부터는 애가 자기 리얼리티를 알아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뭐 그런 애도 아닌데 엄마가 나한테 최고 하고 난 이제 엄마 디렉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애가 되고 그러니까 중2병이 무섭다는 게 이제 그 자기 한계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시행착오를 하게 해서 애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부모나 주변 사람이 지켜봐 주는 게 짱이지. 그래서 그때 시행착오를 충분히 하고 언제부터 4, 5, 6학년부터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획도 잡고 계획한 대로 잘 되고 늘 100점은 안 맞지만 88도 맞으면서 92도 맞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 성취를 작은 성취를 느끼면서 시간 관리도 하게 되고 좋은 습관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이러면 4, 5, 6학년부터는 엄마가 애가 그러니 그래 하고자 알았어 엄마 먼저 작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1, 2, 3학년 때는 그 규칙이 내면화되도록 그죠 보상을 좀 해주고 애 스스로 하게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다? 1, 2, 3학년이다. 그럼 이제 4, 5, 6학년부터 뭐가 또 문제냐면 좀 책을 좋아하는 애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질문도 엄청 받아요. 근데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책 좋아하는 사람보다 책 좋아하지 않고 책을 멀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엄마들이 책을 안 읽으면서 애가 책을 좋아하기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책 좋아하는 집은 늘 책이 여기저기 이렇게 접혀있는 책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면 책 읽고 이런 집은 애들이 엄마가 책 읽는 시간엔 뛰어다니지 않는 집이 있어요. 엄마가 늘 책을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그런 애는 결국은 엄마 따라 또 책을 읽게 돼. 그래서 책에서 중요한 정보라든지 책이 얼마나 우리를 재미롭게 하는지를 아는 애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책을 좋아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책보다는 뭐 유튜브를 더 좋아한다든지 전화 통화를 좋아한다든지 여러 사람 만나서 토킹 어바웃 하는 걸 좋아하는 엄마가 애가 책 좋아하긴 어렵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 엄마들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책 읽는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남 얘기 듣고 자기 얘기하고 이제 이런 대화 얘기가 책을 좋아하는 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전작업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해서 케네디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로즈 여사가 이민 와서 미국에 와서 그 구남매 키울 때 그 신문에서 이렇게 오린 거를 딱 밥 먹기 전에 쫙 어디다 이렇게 보게 놓고 큰애부터 막내까지 전부 보고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긴 기사면 안 되고 이렇게 헤딩 있고 짧은 글 있잖아. 그러니까 형들은 짧은 것까지 휙 읽지만 막내들은 이렇게 헤딩만 읽고 들어와서 밥 먹으면서 계속 그거 신문에 나온 이제 뉴스거리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안에서 35대 케네디 대통령 나왔잖아요. 그렇게 남 얘기 잘 듣고 내 얘기하고 토론 문화가 돼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중요한 책은 찾아본다는 거지. 그래서 요새 최근 연구, 하버드 연구가 책이나 교재보다 더 중요한 게 대화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화에서도 이렇게 담화식 대화보다는 설명식 대화다. 그러니까 너 뭐 언제 가니? 그럼 4시에요. 그러면 언제 올 거니? 8시에 이렇게 담화식보다는 넌 어제 할머니네 가서 하루 종일 놀았는데 뭐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니? 그럼 어제 거 회사에서 쭉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거를 많이 한 애가 훨씬 오가나이즈가 좋고 체계적이고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책 얘기에 책을 아빠 자체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갑자기 그 기호를 바꿔서 하기 어렵다면 어려워서 남 얘기 듣고 내 얘기하고 밥상머리 교육처럼 케네디처럼 이렇게 꼭 정해진 시간에 무슨 토픽을 갖고 얘기를 한다든지 유태인들은 그 하브루타 교육을 있잖아요. 하브루타 교육해서 그 질문하고 받고 하는 거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소크라테스 질문법처럼 요 얘기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큰 질문 속에 정답 없는데 계속 얘기가 되는 거 이런 거 유태인들은 보통 아니죠. 보통 아니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 이렇게 설명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도 엄마들이 근데 밥상머리 그러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한국 엄마들은 이렇게 밥 먹을 때 모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참 즐거워요. 그리고 엄마 맛있다, 뭐 감자 더 줘, 뭐 닭다리 더 줘 이러면서 막 왁자지껄 떠들고 이렇게 먹을 때 신나지. 솔직한 얘기로 먹는 재미도 꽤 되는데 한국 밥상은 어때요? 밥 먹을 때 꼭 성경 얘기해요. 그리고 잔소리하고, 넌 야채 좀 먹어라. 그리고 밥을 한 숟갈 더 먹어야지. 밥이 기운인데 어쩌자고 너는 콜라, 캔디 이딴 거 먹고 밥을 안 먹니? 이런 잔소리를 밥상머리에서 하면 이미 밥상이 싫어집니다. 교육은 저 뒤로 가고요. 밥상에 앉는 게 싫어져요. 이런 거부터 먼저 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책 좋아하게 하게끔 서로 대화, 기분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하는 잔소리하거나 공부 얘기하거나 성경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좀 더 먹어라. 뭐 요새 또 뚱땡이가 되니까 더 먹어라 소리 안 하면 그 고칼로리 먹지 못하게 그냥 반찬 뺏고 이러는 집도 사실은 밥상머리가 즐겁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하고 하려면 이제 요때부터 이제 관계 형성이 좋아져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본 한국의 청소년들 자살이 1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왜 자살하나로 또 추적을 해봤더니 부모 자녀 관계가 원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부모 자녀가 어때서 애들이 죽지 보니까 너무 성적으로 애를 계속 소소히 죽여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듣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저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가외 독서생이 하는데 해도 공부가 좀 안 될 수 있죠. 나는 공부 잘하는 특기생이라고 봐요. 어떻게 공부를 다 잘해요. 저도 아들 둘 낳는데 전교 1등 안에 없고 반에서 1등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내 아들인 걸 어떻게 해요. 다 싸잡아서 내가 이뻐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글쎄요, 굉장히 엄마한테 뭐 이렇게 애가 장래성 있어 뵐지 몰라도 공부 순서대로 또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애가 나하고 관계도 좋은데 공부도 잘하고 자랑거리가 되면 너무 I'm so lucky 그리고 막 신나할 수는 있어도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으로 끈을 잡는 건 뭐죠? 내 아들이고 내가 애하고 애착을 갖고 애 모두를 토탈리 내가 사랑해줘야 되는 게 엄마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 통계 보고 너무 슬퍼했어요. 자살 1위, 그 부모 자녀 관계, 성적 때문에 한국 애가 난 정말 말이 안 돼서 자살, 거꾸로 보세요. 살자가 돼요. 지금 생각만 조금 전환이 돼도요. 애들을 다 자살로 몰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누구한테 있다. 부모가 그렇다. 부모 욕심으로 1등 원하죠. 전교 1등 하나밖에 없고요. 반에서 1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 전부 루저 만드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엄마는 참 난 정말 너무 멀쩡한 애 다 그냥 죽이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그게 한국이라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 수업 듣고 공부는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게 하게 하는 게 제일 잘 가르치는 공부죠. 그러니까 1, 2, 3학년 때는 룰을 갖고 숙제 제때 하고 잘 때 자고 아침 되면 학교 가고 이런 일상 루틴을 잘 따라가서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게 최고고 4, 5, 6학년부터는 그 1, 2, 3학년 때 배운 루틴 갖고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면 제일 잘 큰 건데 여기서 욕심을 하나 더 내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엄마가 책 좋아하면 괜찮아요. 다 책 좋아하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제 대화하는 그런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하브루타 교육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찾아봐주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노력만 좀 해도 애가 정보가 필요한 때는 자기가 정보를 찾아서 읽어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대화 얘기하고 뭐 설명식 얘기하면서 요새 홍콩 시대다 그러잖아요. 뭐 재택 수업이다, 무슨 원격 수업이다, 유치원도 랜선 유치원 해서 보니까 뭐 프로그램 너무 이쁘게 하고 그냥 뭐 애들 그 집중력 시간을 알아가지고 그냥 금세금세 새로운 액티비티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잘 보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 이 얘기를 또 여러분들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또 나중에 가서 자리 잡은 다음에 고치려면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린다면 이런 랜선 유치원은 주로 문자보다는 영상이나 음성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시각적 재미가 있지 않으면 랜선 유치원이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런 거. 저도 대학에서 온라인 많이 하지만 내 수업만 계속 해봐. 애들이 지겨워하죠. 그래서 영화 보고 토킹 어바웃. 영화 보고 조별로 얘기한 걸 나랑 같이 줌으로 다시 종합. 책 읽고 또 뭐 이렇게 내가 제목 준 거에 따른 토의를 줌으로 한 다음에 그룹으로 한 다음에 전체 토의 이렇게 하고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조직하고 그렇게 애들이 16주 일해서 한 학기 끝났다. 이렇게 계속 강의만 하죠. 옳지 않은 교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게 해준다. 그런 의미에 지금 랜선 유치원 원격 수업은요 굉장히 지금 이펙티브하게 하고 있음. 그건 정확하게 맞아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 음성 영상은요 시각적 재미를 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자꾸 가. 그러니까 음성이나 영상으로 노출되는 애는 어떨까? 집중력이 짧아요. 그리고 시각적 재미가 없잖아. 바로 옮겨요. 바로 이제 재미없어. 딴 거 이렇게. 또 이게 스마트폰에서 뭐 정보 즉각적으로 보상이 돼. 알고 싶으면 금세 길 찾는 거, 맛집 다 찾아. 그래서 이런 즉각 보상으로 집중력 짧고 막 시각적 재미없으면 돌리고 이런 거에 숙달된 아이는 어떨까? 몰라 행동파적일 수는 있어. 뭐든지 빨리빨리 옮기고 싫으면 가고 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예전에 했던 문자로 책으로 뭘 얻어진 책은 사고형이라고 그랬죠. 책은 3줄 읽어도 천천히 읽는 애 있고 휘딱 읽는 애인데 천천히 읽는 애는 그 행간을 또 보잖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애는 사고해야 돼요. 그렇다고 영상으로 보는 사고 안 한다 하지만 영상만 본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언어 발달 뇌가 굉장히 저하된다는 거지. 뭐에 비해서? 문자 보고 책 본 애보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본 애는 기억하고 회상하고 끄집어 써야 되고 think about 해야 되고 이런 게요 사고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애들이 저렇게 영상 또 음성 문자보다 이런 애들은 훨씬 더 문해 능력이 떨어진다. 무척 떨어진다. 그래서 지문 크게 읽으려면요 하품부터 나와요. 지문도 요령껏 읽어야 돼. 키워드 탁탁탁 잡아서 이게 전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글을 많이 안 읽는 애는 그렇게 쑥쑥 읽어서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하는 힘이 생기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영상 세대, 우리 IT 강국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언어 발달이 뒤떨어지고 말귀 못 알아들으며 전체 지문 파악하는데 이상한 소리 혼자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전 미리 지금 내가 초치는 얘기를 해야만 되죠. 그래서 WHO에서는 지금 스마트폰 주지 말라. 언제? 12개월 전엔 절대로 24개월까지도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연구 보면요. 내가 2년 전 연구에서 봤는데 스마트폰을 2세쯤 돼서 24개월 때 만졌다는 얘기들을 갖고 이렇게 연구한 연구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들이 24개월 된 애한테 왜 엄마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주고 난리야 했는데 요 얼마 전에 또 연구를 보니까 12개월짜리 손에 스마트폰을 줬다. 누가 한국 엄마가 참 큰일이야. 이건 정말 큰일 날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뭐 거기서 기억하고 뭘 배우는 게 전혀 아닌데 그렇게 엄마들이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수업에 뭐 좋은 생활 습관에 기초적인 거 하고 또 책 좋아하려고 하면 책이 싫은 사람은 대화식으로 설명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영상에 너무 노출된 애들은 나중에 언어 능력 뇌가 저하된다. 이건 지금 논문이 살살 나오고 있어요. 문해 능력이 떨어진다. 말귀 잘 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이제 고학년 애가 아니 6학년 수준에 답지 않게 왜 저런 얘기를 못 알아듣지 하는 애가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 공부 언제 해요? 올라갈 때마다 하면 되는데 1, 2, 3학년 때는 생활 습관, 뭐 숙제하는 습관 이런 거 그 규칙을 좀 잡아서 4, 5, 6부터는 주도적인 학습을 자기가 수업 계획 공부 계획을 짜고 알고 모르는 거를 아는 메타인지만 알아도 도움을 청하면 충분히 따라가는가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책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모두가 전부 어때요?
저 영상이나 음성에 다 에너지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책 읽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결국은 언어 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 제가 미리 초치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걸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잘 키우려면 전체 숲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까지 제가 얼추 얘기하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애가 중2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주제를 파악한다. 그래서 중2가 무섭다는 거지. 사실 고등학교 가서는 엄마하고 이렇게 등진에 없어. 이미 알아요. 내 능력을 알고 내가 영원히 서울대 갈 애는 아니라는 거 알고요. 다 알아요. 사춘기 그때 할 수가 없어요. 주제 파악 다 했습니다. 한국 애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오히려 그냥 자기 능력에 맞게 열심히 사는 어떤 틀로 가는 거지 고등학교 때 말썽 피는 애 없어. 지금 힘든 게 초등 고학년부터 주도적으로 안 되면서 중2 때 자기 현실 파악이 되면서 이제 마카파로 갈지 공부 열심히 할지 이렇게 막 그때가 혼란스럽죠. 고등학교 되면 정리된 채 자기 갈 길을 간다. 근데 그 사이에 자살률 높고 이런 것들은 전부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성적 위주가 우리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너무 일찍이 명을 달리한다. 이거는 사실 이런 수업에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IT 강국이지만 그런 데다가 전부 영상에다 눈을 뺏겨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얻어진 언어적인 어떤 틀이 평생 가기 때문에 책을 좀 좋아하게 그러려니까 대화하고 남 얘기 듣고 토론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공부 시작할 초등 때는 초기하고 4, 5, 6학년 때 이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애가 작은 성취를 갖게 한 애가 그 다음 성취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기로 합니다.